네, 유가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어제 1950선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하락세를 시현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우려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점쳐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드리고 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가 하락이 글로벌 시장 전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증시 들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유가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예,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녁 때 같은 경우에 그 해외 선물을 통해서 이제 오일 매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의 추이를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미 그 저점을 이제 깬 상황 속에서 바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고, 단순히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어떤 매수를 이제 오일 같은 경우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 때문이냐, 아니면 유가 때문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환율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상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시장에만 국한되어서 본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그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역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환율의 어떤 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 달러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에 지금 하락을 부추기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그 하락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언제쯤 매도가 멈출 것인가? 예. 이전에 어떤 그 환율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다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하향 안정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언제쯤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이후 금리를 인상을 하든 아니면은 동결을 하든 이와 상관없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좀 매도 압력도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을 갖다가 좀 잘 좀 주시하면서 좀 이후 전략을 좀 짜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외국인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측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항공주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리고 있네요. 앞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부분들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항공사,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AK 홀딩스 이런 종목들 저가 항공사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아마 항공업종일 거예요. 그럼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은 반대로 똑같이죠. 똑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좀 이례적인 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수혜는 괜찮아요. 지금 그 4분기 그리고 12월 달 성수기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물 수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이런 상황들이고, 또 원화 약세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원화 약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좀 해외 쪽으로의 어떤 우리 국내 그 여객 그 해외 그 관광객들의 어떤 그 수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좀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그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약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는 항공 운송 업종에 좀 부진을 좀 초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이 맞물리면서 항공주 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2% 넘게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예, 뭐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 고평가 논란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고평가, 뭐 특히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어떤 증권사는 뭐 100만 원의 그 목표가를 내놓기도 했었지만은 또 어느 그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30만 원대 지금 이러한 또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엇갈린 어떤 그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하지만 뭐 고령화 사회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노령화 그다음에 재정 적자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산업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지금 그 육성이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중장기적 관점 속에서는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1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 또 한번? 예, 뭐 연초 장세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엇갈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연초 장세가 매년 보면은 뭐 1월 달에 이제 뭐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뭐 올해 같은 내년 이제 연초가 되겠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그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의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1월 효과가 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매년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정책에 따른 뭐 수혜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는 뭐 1월 달 장세에 좀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긍정적 관점 속에서 그 안에서 분명히 좀 튈 수 있는 뭐 테마라든지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관련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금통위 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내일이 바로 이제 그 12월 이제 그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일인데 뭐 현재 뭐 청산 가능한 뭐 규모는 좀 적다라고 지금 현재 좀 전망이 좀 되어주고 있고 특히 이제 12월 그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어떤 배당 수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크게 유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올해 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 좀 FOMC 회의 때문에 뭐 다소 좀 비관적인 뭐 전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것을 반영하듯이 외국인들의 좀 선물 좀 매도 포지션도 좀 증가를 하는 이러한 지금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긍정적인 배당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증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팽팽한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굉장히 좀 그 뭐 기대도 있고 뭐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이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짧게 리뷰 좀 해볼까요? 예, 지난 그 11월 4일 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시장의 어떤 흐름과 거의 뭐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만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보유 전략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이 정신건강 증진법이 좀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좀 유예가 되겠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다소 실망감 조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조정의 어떤 추세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일단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61선의 지지가 지금 계속 확보가 되고 있어서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세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좀 시장에 영향 받으면서 조정받고 있지만은 중기 상승 추세는 뭐 계속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보유 전략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가운데 환인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아직까지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세니트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장을 이기는 전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